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 이야기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살림 정치. 온 국민이 다 사는, 인류가 다 사는 정치,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야, 인류를 다 살리는 정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학계기 저자 이명진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자아가 다 깨져야 되는데 정말 소중한 분이 나왔습니다. 참 우리가 정치 이야기는 함부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치, 생각하는 정치들은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성 멘토 방송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정치 전문가신데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참 고민이 많아요. 이대로 정치가 과연 가야 되는가, 변화를 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들이 말이죠.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정치가 뭐 크게 생각하면 뭐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 가정의 대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예, 국가라고 하는 것도 나라집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나라집에 지금 뭔가 이게 잘못된 책임자가 아하. 그 가정의 가장이 이 가장 노릇을 못할 때 가정이 불행한 거. 아하. 이거 지금 정치입니다. 아, 그러네요. 어쨌든 집과 국가,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겼네,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집이 평안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아, 좋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정치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집에서도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어른다워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대접을 받을 수 없는데 그냥 뭐 장유유서로만 어른들을 존중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잘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역할을 해주실 때 이제 나라가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아니, 집에서도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어른 대접을 받는다. 우리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어른들이 어른 대접 못 받아요. 그 어른 대접을 못 받는 것은 옛날에는 어르신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르신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만 많은 것 같아. 어르신은 뭐냐면 얼이 커져서 신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에서도 국가 정치 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정치는 사람다운 사람이 그 집안의 어른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른다우면 이제 어른 대접을 받는 건데 지금 정치인들은 어른답지도 않으면서 어른 대접을 받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특권을 갖고 있는 자체가 자기 스스로 특권을 만들고 그 어른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동네 깡패가 제도를 만들어서 나쁜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그 대접은 어른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럼 그 어른을 네. 우리가 계속 섬겨야 됩니까? 양당 정치인들을 우리가 섬기면 살아야 됩니까? 네. 새로운 어른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른인데 어른이 어른 대접을 못 받는다. 그 어른이 어른 대접을 못 받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어른답지 못하다. 어른다운 행동을 못하고 있다. 어른이 다 흔들리다 보니까 밑에 전부 국민들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우리 자학계기 작가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른이 어른답고 와야 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 네.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잘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어른으로도 잘 크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는 경험을 가지고 이 자아에 묶여서 다들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다 보니 자기 관점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의 본질이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자아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생각들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지식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데 요 정보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요 정보 지식들이 다 자기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불행했던 그 시절에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마치 다인 양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 새로운 어떤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못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 인공지능이 IQ가 230이 넘어서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못 넘어, 응?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높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변화를 갖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자아가 깨지지 못한 분들이 아마 계속 이런 어려움을 지속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옛날부터 천지인 사상도 있었고 또 어르신이라는 게 있었고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았었어요. 또 어느 날 지금 존경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머리가,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각, 판단, 결정을 하는 게 머리입니다. 이 머리를 잘 못 만난 몸이라고 하는 국민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를 하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는 그 사람 생각의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삐뚤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는 감히 삐뚤 사람의 집단이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의 집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악한 정치는요, 악평등을 만들어냅니다. 아하. 그리고 또 악한 정치 집단에서는요, 악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악자유라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나쁜 사람들의 행동이 모여서 이 정치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는데 정말 이 정치라고 하는 이 머리가 하는 이 정치 집단이 몸이라고 하는 국민을 정말 못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잘못 만난 몸이 되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악한 머리를 만났나 봐요. 예, 악한 머리를 만나. 이게 악하다, 선하다, 이제 사실은 이왕이면 선한 것이 좋은데, 이런 측면에 우리가 악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자아를 깨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아를 깬 다음에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될까?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입니다. 이 개인주의적인 것도 문제가 돼서 자아를 깨는데 좀 더 의식이 높은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관점의 와이파이랑 연결이 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맞아요. 결국 이제 자아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한계를 지우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이 한계가 초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아가 초월된다. 자아가 깬다는 것은 결국 자아가 초월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고 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해탈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열반에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이런 의식적으로 상당히 높은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AI 시대 다음으로 영성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 영성의 시대에는 근원의 존재를 아는 새로운 영적인 신인류들로 이제 핵심적인 인재들이 될 것이다. 인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고 해탈된 사람이고 또는 자아를 초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과도기 같아요. 마지막 자아의 끝판왕까지 와가지고 자아의 마지막 안 좋은 모습들이 다 보이죠. 자아는 끝없이 마지막까지 자기 욕심을 차리게 되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만 생각하는 그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게 이제 바닥까지 다 내다 보이면서 새롭게 변화가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 정치가 이런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예, 부부나 친구나 형제나 다 대립이 돼서 싸운다고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있죠. 예, 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정말 극악한 세상을 맞이해서 물론 악한 세상이 길들여지면 악한 것도 뭐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악한 세상을 맞이해 가지고 정말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
극악무도한 놈들을 통해서 극선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섭리가 작용하는데, 지금, 그렇게 극선 세상으로 만드는 때가 왔다. 정말, 정말, 이 부부가, 네. 이 정치 문제로, 이 사상 문제로, 이념 문제로, 그 지지하는 당이 다르다 해가지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 좀 하고, 이 정치 문제로 이혼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만나서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토론을 이렇게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정치를 펴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 36년 끊임없이 그 이전에 그 정치를 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정 시대에 철저하게 이 동학 그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전몽준 장군의 정치를 짓밟았고, 한일 합방을 하고도 그 정치를 펴고자 하는 사람들을 거의 종자를 말렸다. 그러나 그 정치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살아나면 독점 자본의 횡포도 없고 독점 권력의 노예도 안 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한주의 다살림 정치가 있습니다. 다살림 정치는 어느 당만 좋고 어느 당이 나쁜 게 아니고 인류가 모든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하고 너도 나도 부부도 싸움도 안 하고 여보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럼 동생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정치가 다살림 정치인데 그 정치를 금년에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좋은 게 있네요. 그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미국의 정치를 가져오고 일본의 정치도 섞였고 네. 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짬뽕으로 돼가지고 막 무더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우리 진짜 그 좋았던 정치가 있는데 천지인 사상으로 바탕으로 한 뭐 청우당 정치 이런 것들은 지상 천국을 만드는 그런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 정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 번도 시행을 못하다 보니 이제 그 끝판왕이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정치가 혼란스러운데 이런 혼란스러울 때 정말 부부간에도 네 정치가 옳으니 이 정치가 옳으니 양당 정치같이 우리 국민들도 전부 지금 서로 간에 대립되고 다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비계 딴 데 가지고 각방 쏘는 거 되고 사람들이 술 먹다가 말고도 니당 내당 하다가 싸움박질 하니까 아예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 얼마나 좋아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치 얘기 아예 꺼내지도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런 새로운 정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정치가 잘했네, 잘못했네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도 이런 정치를 왜 맞이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정치가 이렇게 이루어진 데에는 우리들 국민들의 의식도 이제 준비가 같이 되어져야 된다. 어떤 당이 좋고 잘하고 못했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계속 있다면 이제 이런 새로운 정치를 도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들도 뭐가 좋고 나쁨이 아닌 정치가 일어나는 본질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정치라는 게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살 수 있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의 직업이 다 정치인인 것처럼 이렇게 모두 신경들을 곤두서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국민들이 진짜 정치인 같아. 전부 나서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닌데, 원래 가장 좋은 정치는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최고의 정치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혼란을 만들어 놨는지,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정치판에 나서서 있는 아주 불행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 그 정치의 본질을 알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당 보고 찍었단 말이에요. 당. 이 당이 될 것 같으니까 찍고 이 당은 안 될 거니까 아예 안 찍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양당 정치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는 올바르게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찍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정치 옷을 입고 우리가 원치 않는 정치 링에 올라가서 치고 패는 정치인들이
그냥 그 권력 감투 싸움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영국 정치도 불완전한 거고 미국 정치도 불완전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정말 진흙탕 싸움은 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마치 이 국민들이 이 당을 지지하면 선한 사람이고 저 당을 지지하면 착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정치판에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나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월등한 청교도 정신이 말했던 지상천국의 정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청우당의 정치 이념이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는 정치 이념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멍석을 펴고 우리가 새로운 국민의 정치에 춤을 추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제 우리 온 국민도 이런 정치를 판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우리 정치의 옷을 입고 이럴 때가 되었다. 지금의 정치는 잡탕 정치다. 어차피 개나 소가 짐승이 먹는 정치를 우리 천손이라고 하는 정말 신손이 상놈의 정치 옷을 입고 양반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 정치의 최고의 목적은 지상천국이라면, 결국 지상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지상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건 지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상에서. 그럼 이 지상에서 최고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지상에서는 자아로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의 천지인 사상과 같이 사람이 하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하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람이 하늘에 버금가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상 최고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상 최고의 정치인이 되며 지상 최고의 국민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예.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명덕을 갖추신 이런 분들이 세상을 밝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실 때 세상이, 국민들이 살 수 있게 되고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좋은 말씀. 네. 자, 저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그 빛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두워도 그 빛을 밝히면은 그 빛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빛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쉽게 말해서 아우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아우라가 뭐냐면 신령한 모습들인데, 뭔가 신비스럽고 신령스럽고 저 사람이 존경스러운 그런 아우라는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그 정치인들이 정말 신비스럽고 말이야, 대단히 존경스러운 이런 빛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정치는 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뿔이 좀 강하게 난 사람, 상대를 강하게 물어뜯는 사람이 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야 정치 구도를 만들어서, 마치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지상이 천국이 되는 줄 알아도 사정없이 들여받고 사정없이 물어뜯는 선수를 고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정치는 그냥 짐승 밥이나 줘버리고, 네. 정말 우리 정치, 우리 정치 성인이 나오고 도인이 나오고 정말 진인이 나와서 정치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은 정말 숨어있는 도인들, 숨어있는 국민들을 정말 인정받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이 시대에 시국선언을 한번 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주시면 정말 짐승 세계의 정치는 끝을 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 육안으로 바라보면 세상을 그냥 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관점을 바라봐요.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뭐 심안으로 보면 마음으로,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내 마음은 어떨까? 마음을 살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데, 최소한 지상 천국을 만들려면 영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영안은 거듭난 사람들, 해탈된 사람들, 열반에 든 사람들, 공회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그런 아우라도 생기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면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상황에선 정말 정치를 왕따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정치를 왕따시키고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한테 훌륭한 정치가 있었는데도 그거 한번 써보지 못한 그 정치를 지금 이때 한번 펼쳐서 그런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우리 정치에 정말 이제 거듭난 사람들 또는 해탈된 사람들 또 공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이제 자기 나뿐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공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관점 그런 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함께 정치에 좀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런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이제 정치에 참여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먼저 지상천국의 그런 모델을 보여주면 전 세계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가정이 커지면 국가라고 하는 큰 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집에,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버지 같은 사람, 정말 스승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되면, 그 가족은 다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당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야당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천지 개벽의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시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이 정치 지도자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멍석을 펴주시고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나가는 건 뭐라 그러죠? 융단이라 그러죠. 길을 열어주셔야. 그리고 그런 분들이 등장할 때 여러분들은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 정말 기대해 봅시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지능 지수가 230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나 사상을 뛰어넘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호모 데우스라고 해서 신이 된 사람들, 이 책이 1000만 부 이상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한 사람이 거의 신이 된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영성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그들을 우리는 영적 신인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 정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시 한번 진정한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